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없겠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하며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아끼고 평생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남자 사주 구조 5가지. 과연 어떤 남자들이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고 살 운명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정다감한 사랑꾼, 식신생재 구조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아내 사랑에 있어 가장 교과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신은 나의 재능이자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베푸는 행위를 상징하고, 남자의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과 아내를 동시에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이 둘이 합한 식신생재란 나의 표현 활동이 끊임없이 아내를 생해주는 건데요. 즉,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밭을 끊임없이 적셔주는 것과 같은 형상이죠. 이런 구조를 가진 남성은 자신의 언행과 노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아내를 향하게 됩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지요. 사랑해 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세심하게 챙기며, 아내가 힘들어하면 따뜻한 말과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로맨티스트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내의 행복은 곧 자신의 행복이자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아내가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아내 바보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아내를 위한 헌신이 이들에게는 희생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든든한 버팀목, 재생관 구조이지요. 앞에서 말한 식신생재가 다정한 사랑꾼이라면, 재생관은 책임감 강한 기사의 모습에 가까운데요.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기운이므로 개인에게는 책임감과 인내심, 사회적으로는 직장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재생관은 아내가 나의 책임감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이지요. 즉, 아내와 가정을 위해 더욱더 책임을 갖고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매우 강하게 발동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남성에게 아내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명예이자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지요. 화려한 말이나 이벤트는 서툴 수 있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과 책임을 증명하는 사람인데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관성은 아내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재생관 구조의 남성은 자신이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아내와 가정을 위협하는 외부 요소들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수호기사를 자처하는데요. 아내의 품위를 지켜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지키는 남자. 이보다 더 든든한 남편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 유형은 오직 아내만 바라보는 성실한 안식처, 일지정제 구조이지요. 이 구조는 에너지의 흐름이 아닌 자리의 중요성을 보는 건데요. 일지는 배우자궁, 즉 내 배우자가 머무는 집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사적인 공간에 바르고 안정적인 아내를 상징하는 정제가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주이기에, 아내를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안식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치 안방의 가장 좋은 자리를 아내에게 내어준 것과 같지요. 그의 마음속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아내와 가정의 안정인데요. 그러기에 이런 구조의 남성은 한눈을 팔거나 가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깊이 존중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아내와 상의하며 부부 중심의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요. 단, 배우자궁의 정제가 다른 글자들과 부딪히거나 깨지는 형충 없이 온전할 때 그 긍정적인 힘은 더욱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유형일 수 있는 그릇이 크고 능력 있는 포용의 왕, 신강하고 재성이 용신인 구조이지요. 신강하다는 것은 사주에서 나 자신을 뜻하는 일간의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시련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 튼튼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남성에게 재성은 아내이자 재물인데요. 내가 힘이 약하면 그 무게에 짓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강한 사주라면 큰 재물도 안 해도 능숙하게 다루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과 포용력을 갖추게 되지요. 여기에 더해 아내를 뜻하는 재성이 용신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용신이란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행운의 기운을 말하지요. 즉, 재성이 용신인 남자는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행운의 열쇠인 셈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행운의 존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기에 아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가장 로맨틱하고 운명적인 구조인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 일간과 재성이 합을 이루는 구조이지요. 명리학에서 합은 서로 다른 두 기운이 만나 강력하게 이끌리고 묶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애정과 유정함, 그리고 끊어내기 힘든 인연의 끈을 상징합니다. 나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 아내를 뜻하는 재성과 합을 하고 있는 남성은 아내에게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고 매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본능적인 끌림에 가깝습니다. 그냥 아내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고 늘 곁에 두고 싶어 하며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내려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 명조는 4월에 태어난 갑신일주 남매인데요. 천간으로는 상관생제의 구조를 하고 있고 지지로는 사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관의 형태를 쓰는 것으로 보아 직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업 쪽에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4월 갑목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갑목이 해가를 하면서 자랄 수 있고 꽃을 피우는데요. 수 오행이 신중 임수로 있어 어려움이 있고 어려서 대운마저 토금운으로 흘러오면서 갑목이 성장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유대운 들어서는 기존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따라갔을 확률이 높은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활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주가 상관생제의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불을 거머쥘 수 있는 명으로 보이지만, 사주에 식신생제, 상관생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인성을 쓰지 못하면 식상은 재성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지요. 특히 천간의 두 상관은 모두 헛수고의 인자로 보는데요. 이 말은 상관생제가 원활하지 못하는 의미고, 마음은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인성이 없는 식상 때문에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